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회적 농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치유농업, 3법 치유농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로 드렸는데요. 치유농업의 정의나 목적을 말씀드릴 때 제가 사회적이라는 개념을 간단히 언급드렸잖아요. 이 치유농업이 현재로서는 농진청을 중심으로 치유농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농진청의 연구나 정책 위주로 지원하는 내용을, 특히 선언적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농업인들에게 치유농업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고, 농업인들이 치유농업을 함으로 인해서 입을 수 있는 손실을 어떻게 보전해 줄지,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회적 농업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이 사회적 농업이라는 것이 바로 치유농업의 유럽형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국내 치유농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향을 설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작년에 사회적 농업 육성법이라는 걸 제정하려고 관계자들이 많은 노력을 했고 공청회도 했습니다. 나는 통과가 안 됐어요. 이게 통과되면은 본격적인 치유농업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치유 3법은 사실 사회적 농업 육성법이 제정되지 않고서는 우리 농업인들이 기대하는 수익을 극대화하여는 여러 가지 제약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농업 육성법이라는 것이 법안에 나와 있습니다. 제정이 안 됐을 뿐이죠. 그래서 이게 제정이 돼야 바로 한국에서도 치유농업이 활성화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농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볼까요? 농업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 사회 약자죠. 의 사회적 적응을 돕고 고용 등을 통해서 사회 통합을 유도하는 농업이라고 농식품부가 2017년에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농식품부의 정의예요. 여기서 빠진 게 뭘까요? 유럽형 사회적 농업의 모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빠져 있습니다. 왜? 농식품부가 정의를 했기 때문이에요. 복지가 빠져 있다는 거죠. 유럽의 사회적 농업, 유럽의 사회적 농업이 꼴, 즉 사회적 농업은 치유농업인 거예요. 유럽의 사회적 농업은요. 유럽의 사회적 농업, 즉 치유농업은 핵심이 뭐냐? 저는 감히 복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복지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하잖아요. 이 농식품부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사회적 농업이 이제 농식품 몫이다 보니까 요건 농식품 몫이고 요건 누구의 몫이냐? 보건복지부 몫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농업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농식품부가 주도하든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든 어쨌든 둘이서 협력을 하셔야 돼요.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법이 제정되지 않는 이유도 협력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이다. 협력이 되면 뭐가 필요하죠?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 그래서 기존의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농업 쪽에 일부라도 사용할 수 있게 물꼬가 트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니까, 즉 두 부서가 협조가 잘 안 되니까 이 법이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력을 해서 사회적 농업을 정의하라 그러면요,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느냐? 복지가 들어갑니다. 복지. 반드시 복지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교육이 들어갑니다. 교육과 복지. 그래서 결국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게 유럽의 치유농업 모델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유럽의 치유농업 모델은 뭐라 그러느냐? 케어 파밍, 돌봄농업, 돌봄농업 또는 케어 파밍, 돌봄, 뭐 케어를 치유라고도 해석합니다. 좀 더 돌봄에 가까운 치유죠. 누구를 돌본다? 약자를 돌본다라는 개념이에요. 약자. 건강한 사람은 돌볼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한 영농, 건강을 위한 농업, farming for health, 건강을 위한 농업을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건강하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결국 약한 사람을 돌봐준다. 농업이 건강하지 않는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그죠? 비슷한 말이죠. 같은 사회적 농업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또 다른 걸로 그린 케어, 녹색 돌봄. 그래서 우리 농촌이 다 녹색이지 않습니까? 농촌의 식물, 경관 이런 게 다 녹색이다 보니까 녹색 돌봄이라는 개념도 같이 사회적 농업의 의미로 쓰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회적 농업은 돌봄 농업, 건강을 위한 농업, 녹색 돌봄하고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이 사회적 농업 모델이 우리나라에 와서 치유농업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형 치유농업이라고도 하죠. 한국형. 그래서 그럼 유럽 모델하고 뭐가 다를까요? 아직까지 한국의 치유농업이 어떤 방향성이나 개념 정립이나 이 정의가 뚜렷하게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정부 생각이 다르고, 정부 아까 제가 농식품부 생각하고, 또 그 보건복지부 생각하고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죠? 경북도하고, 강원도하고, 전라도하고 생각이 다 달라요. 조금씩 다릅니다. 크게 보면 같아요. 그래서 돌봄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정부가 생각하는 사회적 농업이에요. 근데 경북도는 몇 년, 4년, 3년 전에 돌봄이라고 썼어요. 2차 치유 농업을. 돌봄 쓰다가, 돌봄 이거 쉽지 않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작년에 돌봄이라는 말 대신에 슬쩍 치유 농업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그 치유 농업의 대상을 건강하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치유 농업의 대상으로 삼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하고 같이 농장에 가서 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뭐 정신적으로 좀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나 뭐 신체가 불편한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여러 사람하고 어울리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농장에 갔는데 전부 다 건강한 사람들이 와서 신나게 놀고 큰 소리 지르고 막 하는 거예요. 이런 농장에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서 치유농업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돼요. 사회적 약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형 치유농업 모델은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건강을 정진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경북도에서 처음에 유럽형 모델인 돌봄 농장으로 갔는데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이 지원해주지 않고 그냥 지원금만 보조 사업만 해가지고 지원금만 주려고 그러니까 이게 될 리가 없죠. 그죠? 이 사회의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차곡차곡 모든 것들이 준비된 상태에서 야 우리 돌봄 농장 가자 그러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선생님 농장에
제가 어느 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 5명을 보낼 테니까 좀 돌봐주실래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시겠어요? 제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죠. 그들이 가서 무슨 일 할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정신적으로 박약한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경험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시설도 없습니다.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 이 돌봄 농업을 본격적으로 하기는 너무 이르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부나 광역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이 돌봄 농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놔야 돼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한다 그러니까 막 우후죽순으로 우리도 하자, 이런 시구 온다고 저 시구 온다고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은 너무 많은 이 지자체들이 덤벼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또 지자체 단체장들은 이거에 자기 하나의 사회적 시적으로 보기 때문에 없애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늘어날 수는 있어도 줄어들지는 절대 않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농업인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기회죠. 그리고 유럽형 사회적 농업에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자리 창출, 하나는 돌봄 복지, 세 번째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 뭐 우리가 읽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고용이죠. 복지, 교육입니다. 이걸 한 농장에서 다 할 수 있어요. 또는 우리 농장에서는 고용만 위주로 하겠다. 그럼 그러셔도 돼요. 고용은 비교적 쉬워요.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만들어주는 거니까. 청송에 해 뜨는 사과 농장인가 뭐 있습니다. 거기가 첫 해에 사회적 농업 지원 농장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뭐 몇 천만 원 받았어요. 그게 뭐냐?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과밭에서 도시에 있는 청년들, 농대농 학생들 뭐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사과 농사 짓는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일자리 만들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독립해서 나중에 과수원을 경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이 일자리 창출형 또는 고용형 사회적 농장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도시의 청년들이 사과밭에 와서 일하면은 걔네들이 먹고 자고 배우잖아요. 그 돈을 정부가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복지형입니다. 돌봄 복지형. 아까 말씀드린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으로 좀 불편한 사람들 또는 다문화 가족처럼 한국 문화에 어색한 사람들 또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장에서 가벼운 노동을 시키면서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시키는 그런 것들을 돌봄형이라고 합니다. 또는 복지형 그래서 그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자, 제가 지금 우리 집에 이런 복지 서비스를 할 수 필요한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돌봄 복지를 농업하고 같이 한번 접목해봐야 되겠다 그러시면요. 복지 관련 자격증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현재로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이 농장에서 복지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 자격증을 따서 농장에서 하는 건 가능해요. 쉽게 말씀드려서 요양원 허가를 가진 사람이 요양원 주변에 텃밭을 많이 확보하는 거예요. 텃밭을 만들어가지고 그 요양원에 오신 분들이 병실에만 계신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농장에서 일을 하게 하는 거죠. 훨씬 좋겠죠, 그죠? 그러면은 아마도 요양원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현재 치유농업 2기생 중에 김천에서 요양원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치유농장을 한번 해보시죠라고 권유를 드렸더니 물론 자기 그 요양원 옆에 밭도 있고 해요. 그런데 한참 고민해 보시더니 며칠 고민하셨어요. 며칠 고민하시더니 자신이 안 생긴다.
현재 요양복지 서비스랑 농장에서 농사 짓는 서비스를 같이 하려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난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요양원이 농장을 활용해서 요양 서비스를 하는 데도 많지 않고요. 그런 일부는 있습니다. 근데 맛배기식으로 조금씩 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치유 효과 전혀 없습니다. 또 농장주분이 복지 서비스, 요양 서비스를 하는 분은 더더욱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농식품부랑 보건복지부가 같이 손잡고 이런 서비스, 치유농업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게 정말 절실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교육형, 요거는 이제 농업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농업은 일자리 창출, 고용이죠. 고용, 복지, 교육. 이 세 가지의 역점을 두고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농업이 가지는 가치를 공유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주고 경제적인 자활 능력을 정립시켜주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그를 통해서 우리들은 농업인들은 이 소득 증대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회적 농업이고 유럽형 치유농업이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북의 치유농업은 어떠냐? 이거 아니에요. 이 복지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고용은 더더욱 아니죠. 그래서 경북 치유농업이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산은 잡아놨고 하긴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왕하고 있죠. 이 사회적 농업은 문재인 정부가 재작년에 들어서면서 100대 국정과제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이라는 걸 실시했는데 지금 현재 18개, 전국에 18개 농장이 선정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현장 학습할 때 이거 사회적 농장 하는 곳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농업의 필요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교육, 고용, 복지. 이 복지가 바로 치유랑 유사한 게 똑같지는 않고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 건강정진, 행복정진, 취약계층의 재활 이런 걸 통해서 사회적 비용을 좀 줄여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 건강정진, 행복정진, 국민의 건강을 정진하기 위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게 뭐죠? 건강보험이잖아요. 그죠? 건강보험이고 행복정진을 위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거 이건 아직 이것도 뭐 일종의 건강보험이라 할 수 있죠. 취약계층의 재활을 통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 그것도 건강보험이긴 한데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못 받죠. 그래서 취약계층에게는 이런 치유농업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돌봄, 교육, 복지, 돌봄, 고용, 교육, 복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농업은 뭐다? 돌봄, 교육, 고용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명심하시고 혹시 농림부가 하는 사회적 농업 육성 사업에 지원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은요 까다롭습니다. 이거 경영일 두께 세고 사전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계획서만 내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그 사전 준비를 충실히 하셔가지고 사진도 찍어 놓고 보고서도 잘 쓰시고 그렇게 해서 넣으시면 수능될 수가 있습니다. 경북에는 상대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현재. 유럽의 경우도 이 사회적 농업법이 실제로 시행된 것은 1980년대 또는 90년대 이후에 이 사회적 농업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작년 10월 말에 10월 28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서삼석 국회의원이 이 공청회를 주최해가지고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인식을 조금 이제 환기를 시켰고요.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안은 통과되지 않습니다. 현재 18개, 내년에는 한 50개 정도로 확대될 겁니다. 농장 자체를 확대할 예정이고, 현재 예산은 1년에 한 10억 정도, 총 예산입니다. 10억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책정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한 1,500개 정도의 이 사회적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네덜란드가 세계 농업 선진국이죠. 있고, 제가 네덜란드하고 영국하고 벨기에, 독일 이 네 군데 사회적 농업 하는 데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치유농업과 달리 걔네들은 뭐 사회적 농장을 위한 추가적인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있는 농업시설 그대로를 활용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농장주가 내 사회적 농업을 하고 싶다라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뭐 농업기술센터 할까요? 농업기술센터나 또는 복지 관련 기관에 신청을 하면은 심사가 나와서 준비가 됐네. 그 심사한 결과에 따라서 이제 농장 선정이 되는 거죠. 선정이 되면은 이제 하루에 몇 명씩 보내주는 거예요. 그 사회 치유 농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그게는 이제 주로 사회적 약자잖아요. 그죠? 정신적으로 조금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또는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정서적인 불안감, 질환 이런 게 있는 사람들에게 농장을 개방합니다. 와서 아침에 출근해서 뭐 가족이 태워주기도 하고 데려오기도 하는데 출근해서 그들끼리 서로 뭐 대화도 하고 휴식도 하고 농장 산책도 하고 또는 가벼운 노동도 합니다. 뭐 수확도 하고 또 작물을 훼손하기도 하고 예? 막 일불 나죠. 그러면 이제 한 사람당 한 사람을 내가 돌봐주는 대가로 하루에 몇만 원씩 받습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떤 데는 뭐 10만 원 가까이 받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5만 원 받는 데도 있고 국가의 재정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 5만 원씩 10년 받으면 5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먹여주고 어떤 농장에는 자국하기도 해요. 왜? 어떤 이제 그 보호자가 매일 돌보기가 쉽지 않는 데는 주말에 집에 가고 주중에는 농장에서 작업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제 작업하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이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려고 그러면요,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아니더라도 일단 농장에 와서 출퇴근하는 형식으로 농장에서 일을 하고 휴식을 하고 그들하고 놀고 먹고 게임하고 그죠? 놀이를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경북형 사회적 농업 치유농장 돌봄농장 모델은 일단 돈을 줘가지고 집을 짓게 하고 카페도 만들려고 식당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도에다가 쓴소리 좀 했더니 요새는 도에서 저를 잘 안 불러요. 네? 듣기 싫은 소리 자꾸 한다고. 어쨌든 안타깝죠. 그런 거는. 쓸데없는 돈 쓰고 있습니다. 국민 아까운 세금을 가지고. 어쨌든 여러분은 따라가서 이 도가 돈 팍팍 쓸 때 잘 받아가지고 여러분 농장을 멋있게 꾸며놓으세요. 물론 경관이 아름다운 것도 정말 소중해요. 네? 이제 여러 개 모델을 좀 더 말씀드리면 왜 사회적 약자들이 와서 여러분 농장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농작물을 훼손하죠. 그죠? 아직까지 익지도 않은 사과를 따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농장에 이런 약자들이 와서 노동을 하게 되면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걸 어떻게 하죠? 누군가가 볼충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돈 주는 거예요. 선생님 농장에 5명이 가서 여러 가지 농작물을 훼손했으니까 그 농작물을 정상적으로 농사 지어가지고 팔았을 때 얼마 버시죠? 보니까 뭐 1년에 5천만 원 번다. 또 1억 번다. 그러면 치유농업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 10명을 몇 달 동안 가면 한 5천만 원, 1억 정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 주는 겁니다. 그 돈의 재원은 누구죠? 재원은 복지재원입니다.
그러니까 왜 정부가 치유농장 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회적 약자를 받아가지고 노동을 시키고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면 돈 주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돈 버시라고 주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을 케어해 주고 해서 여러분의 농업에 있어서의 손실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건강해지니까 좋은 것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치유농업이 나도 건강하고 서비스 받는 사람도 건강하고 그죠? 또 나는 이렇게 해서 건강하면서 건강을 지키면서도 돈을 벌고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 됩니까? 그죠?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 치유농업이 정말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부가 제도화해서 예산을 실어 가지고 하자라는 거예요. 효과.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신체 정신적 질환 치유와 예방에 정말 치유농업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소비자는 작물, 가축, 가족, 경관 등과 교감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성숙한 경험을 얻는다. 그 다음에 사회농업 서비스는 참여자의 정신적 웰빙, 긍정적 자세, 자기 수용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보건비용, 병원비 아끼죠. 건강해지니까. 건강해지니까 의료비를 절감하게 되고 의료비를 절감하게 되니까 이거는 사회적 비용이 아껴진다. 결국은 정부 재정이 견실화된다는 거예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일자리를 준다. 생산활동에 참여함으로 해서 수동적 자세에서 탈피하여 삶의 새로운 기쁨을 얻고 직업관을 확립하여 노동의 가치를 재인식한다. 이거 너무 멋있는 말이죠. 실제 이럴까요?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는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 옛날에 치유농업 했습니다. 그 박정희 정권 때.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치유농장에 간 친구들이 엄마 아빠 나 김씨 아저씨네 농장 갔다가 오늘 하루 종일 노가다만 하고 힘들어 죽겠어. 내일부터 절대 안 갈 거야. 거기 왜 나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노동 착취를 당해? 그럽니다. 농민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이고 내가 치유농업 한다는 사람 좀 데려왔더니 일도 못하고 답답해 속이 천불이 나다 이러는 거예요. 예? 말귀를 알아듣나? 예? 일도 잘하냐? 이런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했으니 그런 거예요. 돈은 그러니까 치유농업 서비스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하고 돈 못 받고 왜? 일하고 돈 안 받죠. 농장주가 돈 받으니까. 그 잘못하면 뭐 된다? 노동 착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 노동 착취 사장님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치유농업은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원해입니다. 원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통합과 지역 활성화, 다양한 사회 경제적 가치 창출. 뭐 좋은 말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치유농업을 하면은요, 사회적 통합이 될까요? 무척 힘들지만 가능합니다. 홍성의 행복농장이라는 데 가면요, 사실 육지 안의 섬이에요. 되긴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돈이 안 돼요. 여러분 돈벌이 못 하시고 사회적 치유농업 하시라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 너무 무거운 말씀만 드렸습니까? 외국 거는 이제 제가 이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말씀드릴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때 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사회적 농업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마칠까요? 네, 일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아무튼 우리 그 사회적 약자가 시골에 와서 파종을 하고 자기가 파종한 것들이 싹을 틔우고 쑥쑥 자라는 걸 보면서 많은 치유를 얻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 암 환자에 걸린 사람이 꽃꽂이를 하면서
또는 식물을 키우면서 식물에서 막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걸 보면서 이 암투병하면서 머리가 다 이렇게 빠진 사람이 자기가 이제 마치 이 식물이 자라는 걸 보고 자기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을 들더라 해서 그것 또한 치유농업의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한국형 치유농업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부담과 책무를 다 가지고 있다고 봐요. 나라마다 좀 달라요. 여기 보시면 이태리, 이란, 이태리, 이탈리아, 네덜란드, 말이 왜 보이죠? 네덜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영국, 독일, 나라마다 좀 달라요.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다르고. 어쨌든 공통적으로는 뭔지 아세요? 농촌의 농장을 특별히 안 꾸미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대단한 줄 알고 봤어요. 안 꾸민다. 기껏해야 교육장. 그냥 교육장 그래봐야 흐름한 교육장. 그죠? 흐름한 교육장이에요. 거기 와서 어린이들부터 성인들까지 이제 두루두루 농장에서 치유 프로그램을 받습니다. 정상인들 대상을 하는 것은 치유 농업이 아니고요. 체험 교육 농장이에요. 그래서 한국형 치유 농업이 뭘까요? 라고 제보고 설명하라 그러면요. 저도 잘 몰라요. 교육 농장 절반? 돌봄 농장 절반? 그런 개념이랄까요? 그 보고서는 돌봄 농장만 쓰고 운영은 교육농장, 체험 교육농장을 운영하고 그래서 허가는 돌봄 농장, 치유 농장이고 운영은 교육체험 농장. 저는 그게 한국형 치유 농장의 앞으로 3, 4년까지는 그래 될 거고 한 5년 이후, 10년 이후에는 서서히 체험 교육 농장하고 이 치유 농장하고 이제 구분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짧은 생각입니다. 우선 여기서 사회적 농업에 대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